지난번 2차 때 발표했던 내용은 아마 현행 전력시장 분석했던 내용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공공요금 산정 기준과 적용 사례에 대해서 조사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해외 규제기관의 산정 기준하고 사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 적용되고 있는 카. 그 다음에 기존 투고율 대비 부족했을 때 전기요금 영향이 얼마나 미치느냐에 대해서도 계산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2차 코멘트 나왔던 게 김현숙 위원님께서 조사 잘 했던 거를 검문하고 부록에 적절하게 수록을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정웅준 교수님께서 투보 산정할 때 각 요소별 변화에 따라서 민감도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공공기관 수익 규제가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어떤 의의가 있는지 해달라고 하시고요. 박정수 교수님하고 정웅준 교수님께서 신재생 증가가 됐을 때 시장의 변화 좀 전망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정근 교수님께서 수익 규제 배경 등과 함께 현재 구조에 대한 의견을 추가적으로 해달라고 말씀하셨고요. 정정근 교수님께서는 제가 이렇게 쓰긴 했는데 투자 건수율 규제로 계속 갈 거냐, 장기적으로 어떻게 갈 거냐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좀 기술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기준 투표율 대비 민감도 분석을 해보면 저희가 왁 산정식 자체가 자기자본 비중하고 하인자본 비중에 대한 비례식으로 되어 있어서 간략하게 기준점을 1로 놓고 기준점을 1로 놓고 각 변화가 배수로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만 간략하게 해봤습니다. 부채 기본 데이터가 부채 비중이 0.4고 RF가 2.33, 차입이자율이 2.96, 베타율이 0.662, MRP가 6.02였을 때 기준을 했을 때가 지금 기준 투자 보수율이 4.68이 나오는데요. 부채 비중을 0.6배로 하면 당연히 기존 투고율이 4.78 정도로 올라가고요. 물론 부채 비중이 낮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6배로 정도 되면 4.45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RF 역시 자기 자본에 대한 곱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RF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투고율이 높아집니다. MRP하고 베타는 어차피 산정식이 같은 곱하기로 되어 있어서 똑같은 수치로 나오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차입 이자율 역시 차입 이자율이 높아지면 좀 더 수치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 수치에 따라서 기존 값 자체가 높냐 남냐에 따라서 배수에 따른 수치의 변화율이 조금 더 크냐 작냐 다만 부채 변화에 따라서 차입 이자율도 사실상은 변할 수 있는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이제 민감도 조정을 할 수 없어서 고정을 해서 계산을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신재생 증가할 때 시장 영향이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거는 정량적으로 사실 판단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정상적으로 지난 10월 달에 그 NDC 상향안이 발표가 됐는데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존에는 2030의 전환부분 쪽에 신재생이 20.8%였었는데 최근 발표된 자료에는 30.2% 늘어나고 석탄이 29.9에서 21.8로 낮춤이 더 강화하는 상향안을 발표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신재생이 늘어나면 잘 아시는 기존에는 아침 시간하고 저녁 시간에 피크가 조금 나오는 카멜톱이 형태였지만 잘 아시는 낮 시간에 태양광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그게 이제 저희가 계량할 수 있는 값들이 아닌 한전 PPA나 가정용 등 이런 계량이 안 되는 부분에 의한 수치 때문에
출력 변동성이 지금 심화될 걸로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저희 국내도 우리 전에 잠깐 봤는데 지금 현재 어제 기준으로 지금 태양광이 한 1200만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걸리는 우리 부하가 지금 6천, 7천 정도 되는데 현재도 지금 상당한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잘 끊었습니다만 부하량 예측 정확도 자체가 조금 하락하고 이 부분도 지금 한전에너지공단 전기안전공사에서 각자 자료가 있긴 한데 이 부분이 아직은 종합적으로 연계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는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렇게 나타나면 아까 조홍균 교수님도 말하신다면 결국은 개통 안정성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태양광이나 이런 자원들이 낮 시간에 많아지고 그 자원이 없어지는 이 밤 넘어가는 시점에는 또 다른 발전원들이 운동을 해줘야 되는데 석탄을 많이 금발하고 또 LNG도 줄이고 하면 결국은 고정전원인 원자력하고 남는 LNG 일부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과연 운동할 수 있을지가 가장 지금 관심사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통운영 보조 서비스가 절대적으로 더 필요할 텐데 그만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ESS는 당연히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 유연성 저온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복합하면 가스하고 ST하고 합해서 CC로 저희가 필요를 하는데 GT만 가지고도 지금 운동을 빨리 할 수 있는 자원이 좀 있으면 좋은데 그게 지금 사실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변동기 시장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비용이 낮게 하려고 복합으로만 운전을 가능하게 많이 지금 설비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것도 바꿔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아직은 안 되어 있고 현재 예를 들면 신인천이나 서인천에 있는 단독으로 GT가 운동할 수 있는 발전기들이 사실은 있는데 거기가 폐지되는데도 그런 자원들을 지금 어떻게 활용할지도 사실 명확하게 안 되어 있는 그런 자원들이 지금 없다 보니까 더욱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격이나 비용 측면에서는 제가 지금 NDC 거를 상향을 해보면 원자력, 석탄, 신재생 정도를 해보면 비율 차이는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 구조나 이런 것 따라서 가격은 예측하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만 이 비율만 가지고는 S&P가 어떻게 될지는 큰 영향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그때쯤 갈 때쯤 되면 현재 이런 변동비 시장만 가지고 운영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뭔가 다른 체계로 가야 될 것 같아서 아직은 그것만 가지고는 좀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런데 이제 RPS도 마찬가지로 의무량을 예전에는 10%였다가 최근에 26년도에 25%까지 올려놔서 이 부분도 한전 쪽에 상당한 비용 증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밑에는 2050 최근에 발표한 탄소 중립안 A안, B안 정도를 참고로 해놨습니다. 여기에 보면 항상 밑에 보면 석탄 중단은 법률 및 보상 방안 마련 전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도 선도시장 만들면서도 제가 결국은 수익 규제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명확하지를 않습니다. 가격 입찰을 하니 가격 입찰하는 데서 그냥 돈을 벌 수 있다 라고만 하고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 명확한 게 없다 보니까 지금 발전사하고 규제 쪽하고 사실 의견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게 조홍균 교수님 말씀하셨던 투보 규제하고 국민 경제적 의의 부분은 제가 조금 경제적인 마인드가 좀 부족한 건지 좀 쓰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제가 쓴 거는 결국은 공공요금 규제가 공공기업하고 소비자 보호 양 가치가 조화되면서 합리성을 추구해야 되는데 현재는 소비자 보호하고 물가 관리된 거시적인 역할에 좀 가중치가 많이 두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말씀드린 발전 자회사 같은 문제가 비용을 해소하지 못하는 상황이 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그게 현재는 없을 수 있지만 정부하고 소비자한테 부담이 제일 가능성이 많다. 시장 규제 측면에서는
이 공공요금 규제로 인해서 결국은 발전 경쟁하는 전력시장에서의 수익 규제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기요금 규제에 영향을 받게 되다 보니까 발전회사나 한국전력 역시 지원해서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권명호 의원실에서 올해 9월에 발전 자회사와 환전한테 중장기 재무장관 계획을 가진 게 있는데 여기 보면 부채가 상당히 많이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근데 환전하고 발전 자회사가 자기가 생각한 거에 대해서 지금 한 거라 이 수치가 딱 맞다 할 수는 없지만 추세적으로는 아마 이렇게 가지 않을까. 발전 자회사 같은 경우에도. 수익 규제 배경 쪽에서는 조성봉 교수님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요. 저희가 전력시장 설계할 때 최초에는 아마 단일 에너지 가격하고 용량 가격으로 개념을 최초에는 설계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결국은 전기요금은 원칙적으로 초기에 상승할 수 없다. 상승하면 안 된다라는 대전제가 깔려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남동발전 등 민영화를 해야 되니 결국은 발전 회사들로 수익 균형이 일부분 필요할 거다. 그리고 또한 가장 중요한 발전 부분 경쟁을 통해서 효율성을 제고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단일 에너지 가격하고 용량 가격을 모의 운영하는 동에 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00년에 한 9월까지인가 모의를 했는데 1월 9월까지 결국은 한전 쪽에 세전 손실이 나니 전망이 되니 이 형태의 단일 에너지 가격하고 용량 가격은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회사별 전원별 설비 용량이 차이가 나서 이것도 회사별 수지 균형을 맞추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결국 한 게 전기요금 초과이윤하고 전기요금 상승 억제하고 초과이윤을 수익 규제하는 두 가지 중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전기요금 상승을 억제하는 쪽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최초의 부하별 구분 정산 방식으로 채택을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때 만약에 초과이윤 수익 규제라는 어떤 목적도 있었다면 규제 계약을 적용하는 방법을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게 좀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차 코멘트에서 했던 거에 1차에서 제가 못했던 논문 제목에 대해서는 현행은 지금 전력시장에서 발전 자회사의 수익 규제에 관한 연구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바꾼다면 초과 수익 규제 방식 비교 분석 및 개선 방안 그러나 비슷합니다만 국내 전력시장의 수익 규제 분석 및 개선 방안 이 정도로 하면 해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연구 기여도 부분의 차별성이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수익규제 도입 현황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문제점 분석하고 수익규제 수준을 좀 더 정량적으로 평가해봤다. 그리고 수익규제를 위한 기준 투자보수율 산정 기준을 만들어봤다. 그리고 수익규제 개선 방안 등 정책 대안을 제시를 했고 결국은 이게 나중에 판매 발전 회사 간 계약할 때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그에 대해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성훈 교수님께서 해주신 여기에는 못 적었지만 투자 보수율 규제는 제 생각에는 일시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제시한 정책 대안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투자 보수율 규제를 가야 되는데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석탄 부분의 선도 시장 부분에서 이 문제가 결국은 적정한 수익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현재 지금 그렇게 가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문에다가 그 부분을 수록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운사 명칭 부분은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그냥 그 회사 이름을 보다는 ABC처럼 명명으로 조금 하는 걸로 그냥 수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산정 기준 사례는 제가 자료를 찾고 다 하고 뭐 부족한 것들은
직접 이쪽 회사의 공식 담당자들하고 통화를 해서 데이터는 일단 포를 해서 채워봤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 이 부분을 잘 도와주시더라고요. 저희는 또 안 도와줄까봐 걱정을 하고 막 찾았는데 그 안 도와주는 부분만 해가지고 이렇게 아니 못 찾는 부분만 말씀드렸더니 오케이 해주셔서 이렇게 자료를 다 확보했습니다. 네, 자료는 여기까지. 네, 지난 커멘트에 대해서 많은 보완을 해주셔서 추가적으로 심사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하실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일단 조홍정 교수님 어떠시다고 합니까? 제가 좀 먼저 나가야 돼서 미리 말씀드리면 뭐 앞에서 말씀하셨던 코멘트들이 굉장히 제가 민감도 분석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잘 해주셔서 저는 많은 코멘트는 이제 저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지도 교수님하고 기여도 부분만 잘 정리해 주시면 논문이 잘 돼서 또 좋은 저널에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교수님? 저도 2차 때 워낙 제가 얘기한 걸 많이 해보셔가지고 드릴 말씀이 없었는데 아직도 좀 신기하다고 그래야 되나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공공연금 산정 기준이 이렇게 중구난방인 거 이게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 전기 요금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처럼 정부가 규제하지 않고 정말 경쟁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개 연동제를 하든가 뭐 이렇게 전환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여전히 뭐 철도나 뭐 고속도로나 가격 상수도 이런 것들이 다 뭐 자율적으로 될 가능성은 되게 없잖아요. 그래서 연구의 포커스가 그 부분은 아니긴 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발견한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발견한 사실이에요. 발견한 사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도대체 뭘 갖고 해야 되는 건지 기준 어떤 그 뭐 도대체 내부 수익률이나 아니면 그런 거 아까 웹도 있었지만 어떻게 산정할 때는 너무 천차만별이니까 그런 게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내 논문을 이렇게 정리를 하잖아요. 그때 컨클루전을 하면서 논문의 의의가 뭐고 막 이런 걸 하면서 일종의 내가 새롭게 요번에 하면서 이런 것들을 발견해서 정부가 어떤 퍼블릭 섹터로 남겨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다양한 그 인프라 산업에 대해서 주는 투보율에 대해서는 좀 더 어떤 형평성, 그다음 공평한, 페어하고 투명한 어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게 되게 중구난방인데 이걸 이제 찾았으니까 우리가 그런 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또 다른 어떤 연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넥스트 연구에 누군가 봤어요. 이상입니다. 강성인 교수님 혹시 있으신가요? 네, 특별하고 저도 뭐 지난번 코멘트에 잘 반영돼서 좋습니다. 혹시 아까 그 논문 제목에 대해서 학위 논문 제목에 대해서 아까 제안 한 2개 정도 말씀하시던데 그건 어떤가요? 우리가 정해주는 것도 진 교수님 알아서 하실래요? 아니면 제가 뭐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서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개선 방안이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개선할 건 없거든요. 그리고 그걸 내놓기에는 지금 이 논문의 포커스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좀 읽어보고 여러 교수님들 코멘트 반영해서 좀 한번 제가 논문을 한번 제목을 다시 한번 짜보겠습니다. 원래 해능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요. 그러면 뭐 제가 좀 마지막으로 아니 저는 됐습니다. 투고 규제 국민경제적 의의 어떤 조 교수님이 지적하신 점이죠. 이거는 이제 서론하고 결론에도 이게 결국 경제학 박사 논문은 교과서로 환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원의 합리적 배분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나마 투고율 규제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일종의 인간이 규제로 시뮬레이션해서 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규제로. 근데 그게 과연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우리가 그대로 미믹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교과서적인 의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쪽으로는 저 페이퍼를 한번 참조하셔야 되는데, 그죠? Why Regulate Monopolies라고 댄세스가 쓴 게 있거든요. 헤럴드 댄세스. 이게 고전이에요.
또 그런 걸 쓰시면서 결론에 이거 뭐 답을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 이게 뭐 사실은 굉장히 그 어쩔 수 없는 숙제거든요. 숙제인데 이게 자원의 합리적 배분이 참 우리나라 케이스 보니까 참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 그런 표현을 좀 제가 느끼기에 조홍정 교수님이 그런 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 얘기 같아요. 그런 걸 좀 하면은 경제학 교수님 먼저 가셔도 괜찮아요. 역사 논문으로서의 그거를 좀 죄송합니다. 아까 그 교수님 하신 거 아니었어요? 그거 제가 그런 거 제가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예,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언제 또 뵙겠습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 네, 네. 네, 들어가십시오. 원래 4시부터 했는데 다시 연결돼서 예, 저희가 예, 됐습니다. 네. 더 말씀하실 건 없으세요? 그냥 열심히 이번 학기 동안 고생 많이 성실하게 학위 논문을 준비해 주셨다고 교수님들이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셔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통과하는 걸로 하고 아마 이제 부족한 부분은 지도 교수님과 같이 잘 마무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